네, 안녕하십니까, 규똘끼입니다. 오늘은요, 빵을 좀 주러 가고, 빵을 준 다음에는 딱히 할 거는 없습니다.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뭐 할지는 빵 좀 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에는 없어가지고 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은 24일, 25일, 26일, 27일이 되겠네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좋네요. 근데 또 저하고는 연관이 크게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주말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엄청난 감흥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또 제가 일요일날부터 애들이죠. 그래요. 목요일까지는 지금 연휴가 되게 길어가지고 아마 또 어디 가겠죠? 일이 있겠죠. 여기 앞에 친구가 나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네. 빵 셔틀은 아니고요. 친구가 이제 오는 거니까 빵 셔틀은 아닙니다. 빵 기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분에) 도착할 것 같다 했는데 다행히 제가 더 먼저 와서 다행입니다. 그 친구도 지금 바빠가지고 이 빵이 또 역사적인 빵입니다. 어디서 갖고 온 빵이냐면 빵집에서 그렇게 막 여기 주위에서 산 빵이 아니라 무려 군산까지 가가지고 사온 빵이고요. 엄청난 빵이죠. 군산에서 여기 세종까지 넘어와서 무려 한 10시간 동안 냉장고에 숙성된 빵입니다. 어제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줬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맞나?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이 군산을 왜 갔냐면 친구하고 놀러 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마 말했을 텐데 제가 군산을 친구하고 둘이 놀러 간다고 언급을 했었죠. 군산 다녀왔고요. 그게 이제 어제죠. 어제 목요일날 다녀오게 됐고 목요일날 한 아침 9시에 출발했습니다. 세종에서. 친구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끊고 다시 이어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밀하게 빵을 잘 전달했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셨으면 살짝 수상하게 봤을 겁니다. 빵 봉지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창문으로 이렇게 싹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매우 수상하게 보일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커피를 좀 마시고 그래요. 커피를 저 어느 쪽 거를 마셔야 되나? 24시간 저기 무인 커피 그쪽을 가서 하나 뽑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아마 제 차를 탈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한 저기 거의 한 유사 7일 6일 한 7일 6일 정도를 이제 세워두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죠, 근데 한 5일 정도를 세워두겠죠.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좀 해놓으려고요. 차 가만히 놔두면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충전을 좀 해놓을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불 켜놓으면 액션캠의 이 바깥 풍경이 이 노출값을 잡고 저 바깥을 날리지 않을까요? 액션캠이 자동 초점이잖아요. 고정 초점인가? 자동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고정 초점이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기 어떻게 찍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자리 될 데가 없나? 있는데 여기다가 세우죠. 후진으로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만 사오겠습니다. 싸구려 저희 캔커피 하나만 사서 가는 걸로 하죠. 네, 칸타타 블랙을 사왔습니다. 블랙을 먹어야 돼요.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게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있었던 요점을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저기 군산 얘기하다가 온 것 같은데, 제가 군산을 여행을 좀 한 1, 2주 전부터 계획을 했었죠. 가기 1, 2주 전부터 친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빵을 전달을 한 거고요. 군산에서 이게 빵이 대전에는 또 뭐 성심당이 유명하고, 군산에는 또 이성당이 유명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도 뭐 빵집에 뭐 빵은 제가 먹어봤는데 막 2-3시간 기다려서 먹는다 하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근데 빵에 대한 그 욕심이 없어요. 그 빵의 전 맛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음식의 맛에 대해서 좀 크게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극명한 차이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괜찮긴 했습니다. 빵이 일로 오시네. 제가 지금 갈 곳은요, 저기 원래 공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저희 국도 쪽에서 그 항상 고속 테스트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또 한 5일 정도 차를 안 타니까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고 이제 방치를 해두려고 합니다. 그 제 차를 타고 강원도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저기 집에 있는 부모님 차량을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가자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 볼까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혼자 갈지 아니면 저희 친구를 뒤에 태워서 목에다가 마이크를 채워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두 명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가게 되면은 이 차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고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저 혼자 고문 당하기에는, 그렇죠, 심심하기도 하고 먼저 보내고, 아마 저기 강원도까지 가면은 한 3시간 그 정도 걸릴 텐데,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저기 서울까지 가는데 막히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3시간 정도 걸렸던 예, 경험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모닝이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기 싫어요. 좀 이 차를 타고 그렇게까지 멀리 가기는 또 싫습니다. 네, 그렇죠. 그 톨게이트비 반값이잖아요, 경차가. 그리고 공용 주차장도 반값이고,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톨게이트비 또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 차는요, 좀 불편합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면 한 저기 안 꽂았잖아. 고속도로에서 2시간이 넘는다 그러면은 좀 많이 피곤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1시간 반 이내에 그 코스를 좀, 네, 그 안에서만 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이제 이게 초기 영상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일이 있어가지고 좀 큰일이었거든요. 그게 좀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갈 일이 생겼는데, 그때 서울까지 가는 건데, 저기 모닝으로 저 혼자 가면 상관없는데 또 친구하고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차를 빌려서 갔어요. 그 아반떼를 빌려서 갔는데, 아이고, 차에서 내리셨는데? 옆에 차가 지금 차에서 내리셨어요. 다시 타셨습니다. 빨간불 신호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약간 당황해가지고 하던 말을 까먹었는데, 그 아반떼를
타고 갔죠. 아반떼를 이제 몰고 갔는데 아반떼급만 돼도 승차감이 모닝 타다가 넘어가니까 이게 장난 아닌 겁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그거 타고 제가 그걸 만약에 타고 전국 일주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를, 극명한 차이를 보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네요. 모닝은 고속도로를 올라가면 지금 다리는 괜찮죠. 다리하고 손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고속도로는 5단에서 이동을 안 해요. 한 4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막 추월하는 경우 그 정도죠. 근데 추월을 제 차가 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클러치를 밟고 이렇게 손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좀 피곤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좀 되게 잔진동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도로를 좀 읽으면서 가는 차량이잖아요. 근데 도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고급 차량들처럼 노면을 깔끔하게 차가 제어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도로의 노면을 그대로 그냥. 친구가 전화가 왔군요. 친구가 조그만한 빵 하나 사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런데 또 전화까지 얼굴 봤으면 됐지. 그쵸?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요. 모닝의 고속도로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좀 잘 읽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를 그대로 쓸고 간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지칩니다. 모닝 타고 출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모닝 타고 출장을 다니시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허리가 지금 약간 안 좋거든요. 근데 허리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요새 허리가 좀 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게 계속 오래 타면 모닝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차를 바꾸기에는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당근마켓에 저기 이름이 뭐였지? 세라토죠. 기아 세라토 2007년식 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6만 킬로 탔더라고요. 근데 6만 킬로면은 2007년식이니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25년이죠. 거의 17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차가 6만 킬로다. 6만 3천이었죠. 6만 킬로다. 근데 제가 지금 5만 킬로거든요, 거의. 이게 엄청 차를 그냥 냉동시켜뒀다, 그런 차를 이제 냉동차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냉동차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차는 이제 갖고 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무류, 부식류, 호스 이런 것들 갈아주고 그대로 타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키로 쓰면 거의
고칠 게 많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은 듭니다. 그래서 가져오고 싶긴 한데, 이게 제가 또 차 욕심이 나서 이렇게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제 자동차세가 1년에 저희 4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차는 아마 1년에 한 17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이상 된 차는 뭐 자동차세 50%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런데 10만원 이상 또 차이가 나고, 근데 또 수리비, 부품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솔직히 저기 세라토가 부품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 오래된 차이기도 하고 국산 차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심지어 그 아반떼하고 그 저기 하체류하고 저 엔진류에 좀 같이 공용으로 좀 호환되는 부품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엔진 부품이 저기 아무리 호환이 된다고 한들 이게 100% 호환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부품 모두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제 단종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세라토가 몇 년부터 나왔죠? 2003년인가? 2003년에 나와가지고 저기 2000 몇 년까지 팔았죠? 2008년까지 팔았나?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신차로 그 친구가 탄생을 하고 처음 탄생하고 단종되기까지 시간이 꽤 짧아요. 자동차로서 저기 2008년까지니까 2003년 정도에 예측을 하고 5년 정도 팔린 거죠. 5년 정도 팔렸으면 이 부품이 쌓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차가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 팔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호환되는 부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막 생산을 좀 신경을 써서 하잖아요. 좀 대량으로 팔리고 그런 차들은. 그리고 뭐 악성 재고들, 그 악성 재고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단종된 차량들이 뭐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팔릴 걸 예측하고 많이 만들어 놨다가 그게 이제 창고에 여러 곳에 남아있는, 공업사 여러 곳에 남아있는 그런 부품들을 뭐 악성 재고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까지 예상을 하면 뭐 부품 수급에 대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이 모닝이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예요, 제 삶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 나가서 좀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딱 제가 보기엔 경차가 마지노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그 준준형으로 넘어가면 물론 공간도 넓어지고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정 들어서 괜찮아요. 저는 이 차 좋습니다. 뭐 만족하고요. 물론 100%의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80% 이상은 만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오늘은 이제 군산 여행에 대해서 좀 회고록을 쓴다, 약간 이런 거죠. 군산 여행 회고록. 그래서 저기 9시에 출발을 했다가
그 도로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데 그렇게 좀 빨리 여행을 시작한 거는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뭐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물론 뭐 6시에 만나자 뭐 7시에 만나자 막 그러는데 결국 다 모인 거는 막 1시 12시잖아요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좀 이게 9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둘 다 이번엔 9시에 거의 만났죠. 9시 한 20분쯤에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을 이르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른 시간에 도로로 나가니까 평일이잖아요. 진짜 도로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목요일이었으니까 목요일에 진짜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도로에 트럭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덤프 트럭 막 그런 트럭들, 좀 화물 트럭 이런 트럭들이 트럭 기사 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거의 정해놓지 않으시고 도로에서 계속 운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도 도로를 또 달리시고 계셨습니다. 운전이 피곤해요. 피곤한데 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2시간만 이렇게 편도로 운전을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강원도에서 저기 해남까지 또 가기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로에 차가 없었고요. 그 상태로 군산까지 거의 안 막히고 계속 내려가서 오 엄청 빠르네요. 저기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긴 했거든요. 이게 옆에 지나갈 때 체감이 엄청난데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거의 10시 정도? 10시 정도가 아니라 한 11시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의 그 철길 마을 쪽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녕 가게도 있었고요. 그때 너무 좀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점심 지나서 다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관광이 그쪽도 이제 관광 산업이니까. 그래서 느낌상 이제 좀 레트로한 분위기를 유지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철길에 기차가 다녔을 텐데 그 기차 옆쪽으로다가 건물을 좀 이렇게 좀 지어가지고 그 기차 쪽에 골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마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제가 한번 갔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친구하고 좀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들고 가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가족들하고 갔을 때 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친구하고 둘이 가니까 좀 아저씨 같고 커플들끼리 막 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딱히 부럽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그 어두운 쪽하고 밝은 쪽이 있어요. 그 기차 철길 마을에도. 근데 저는 그 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어둑어둑하게 만들어 놓은 그 철길 부분이 더 좀 운치 있고 좀 분위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그쪽이 좀 더 좀 느낌 있게 나온 것 같고, 밝은 부분은 그냥 뭐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차길 느낌이었고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곳저곳 다 갔습니다. 거의 군산을 거의 그냥 훑고 다녔어요.
저희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뭐 원래 그렇잖아요. 관광지는 가보면은 좀 커피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저희가 간 데는 정상 가격이었습니다. 4,500원. 두 곳 정도 갔는데 두 곳 다 4,500원 정도였어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핫. 좋습니다. 지출이 많지 않은 여행이 저희에게는 가장 행복한 여행이에요.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지출이 많으면 아픈 여행이고, 여기 지출이 없으면 행복한 이제 추억이 담긴 여행이죠. 여행에 항상 다녀오면 그런 것 같아요. 여행 항상 다녀오면 저기 즐거웠던 기억도 있지만 갔다 와서 이제 좀 텅장된 거 보면은 지갑에 이제 텅텅 이렇게 텅갑 막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좀 타격이 심하죠. 그래서 아끼고 아꼈죠. 거기 가가지고 저기 기념품은 거의 안 샀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외여행 가면 저는 기념품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여행 간다 그럼 기념품을 이제 거의 안 삽니다. 소나타네요. 저게 YF 소나타인가? 저 NF 소나타인가? 이 두 개가 항상 헷갈립니다. 댓글로 아마 제가 또 달아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가격은 정상이었다. 그래도 또 저는 이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아니면 이제 아이스 얼음 적게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또 춥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독감 걸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또 따뜻한 걸로 좀 몸보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핫밖에 안 먹습니다. 맛있었고요. 뭐 군산 커피 맛은 특이하게 두 카페 다 똑같은 향이 났어요. 오늘은 똑같은 걸 쓰시는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담백했다. 담백하고 약간 입안에 그 가루가 남는 느낌. 좀 계속 향기가 코에서 맴돌았다. 이렇게 느낀 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군산이 저 어디지? 거기 군산에 근대역사박물관인가? 거기도 갔는데 그쪽 저 군산 거기가 저희가 간 이제 근대역사박물관 그쪽이 그건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원래 이렇게 바다였는데 간척 사업이라고 하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바다를 메꿔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듣긴 들었거든요. 그 안내해주는 그 안내소 있잖아요.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여행을 가면 저는 항상 이제 좀 안내 책자를 받아서 이제 갖고 다니는 편인데, 물론 핸드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근데 그 종이로 보는 또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그냥 착 펴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주머니 끼고 있다가 확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종이는 이렇게 눈을 갖다 대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역사 강의를 거의 30분 동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군산 마스터 정도가 됐습니다. 마스터는 아니고 군산 군산 레벨 2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이제 1910년부터 45년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또 있어요. 일본이 저기 전라도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또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해서 갔습니다. 다 뺏어간 거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출은 정당하게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정당하지 않게 다 뺏어갔는데 그 수출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항구로 이동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갔던 곳이 군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산항에 또 다녀왔죠. 군산항에 다녀왔는데 거기 또 과학적인 약간 그 모습이 또 있습니다. 거기 저기 부장교인가? 부잔교 뜬다리 부두라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저기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이렇게 밀물 썰물 들어오면은 이제 막 땅이 보이기도 하고 막 물이 차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뭐 단점을, 불편한 점을 없애려고 물에 뜨는 그 저기 시설물하고 다리를 일체형으로다가 땅하고 연결했대요. 그래서 뭐 물이 안 들어오는 뭐 썰물 때는 그 다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밀물이 막 되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물 높이에 맞춰서 다리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설치한 건가요? 아무튼 그거를 또 6개인가 7개인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뭐 보존된 게 뭐 2개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안 됐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봤는데 좀 저기 저는 좀 그 미술 쪽에 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미술 쪽을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를 딱 봤을 때 매우 좀 디자인적인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 배들과 그 바다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썰물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다 빠지고 배가 다 저기 뻘에 떠 있고 그 부잔교는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딱 그 하나하나가 다 좀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랬죠. 군산은 제가 뭐 지금까지 뭐 한 3번 간 것 같은데 뭐 3번 갈 때마다 다 새롭긴 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텀을 이렇게 짧게 가져가진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텀을 되게 길게 가지고 왔거든요. 완전 어렸을 때 갔다가 뭐 중학생 이럴 때 갔다가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간 거고, 갈 때마다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뭐 저기 근데 군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계속 클래식한 거 팔더라고요. 클래식한 거. 예전에 지금 그 말장난감 있잖아요. 그런 거. 말장난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렇게 혈압 재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공기 주머니 이렇게 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플라스틱 말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말 위에 사람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몸통 앞부분하고 몸통 뒷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딸그닥. 그래서 막 저기 동생하고 누구 말이 더 빠른지 이렇게 해서 누가 더 빨리 누르는지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또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말을요 세게 누르고 막 많이 누른다고 말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저기 다리를 벌리는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좁혀져 가지고 말이 또 움직이는 거리하고 이거를 누르는 힘으로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장난감이지만 생각보다 이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장난감들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에서 팔았거든요. 서울대공원에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저기 서울대공원 말 있는 쪽 옆에서 항상 그런 거를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사달라고 이렇게 쫄랐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샀는데 그 말이 또 몇 번 하다 보면 찢어져요, 그 중간이. 아깝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사달라고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그 물건이 빠르게 망가지는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좀 물건 아끼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죠. 뭐 그런 좀 오래된 것들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하면 군산에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시간이 멈춰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물론 막 모든 곳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 곳곳이 그렇게 좀 남겨져 있습니다, 흔적이. 저기 3층인가? 어디 3층이죠? 군산 저기 근대역사박물관 거기 3층에 가보면 그게 있어요. 그 1920년대인가 30년대인가 이렇게 그때쯤을 재현을 해가지고 골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 층 전체를. 그래서 군산 가면 꼭 가보라고 하는 제 루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좋습니다. 체험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사진을 찍었죠. 좀 제가 그 카메라가 2000년대 초반에 지금 나온 카메라잖아요, 제가 들고 다니는 그 DSLR이. 그러다 보니까 찍었을 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서 사진에 담기더라 그랬습니다. 친구도 좀 많이 찍어줬는데 친구가 만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기 실내에서 찍은 건요, 그 노출이 생각보다 이제 길게 찍혀야 되잖아요, 어두운 공간이니까. 모든 빛을 좀, 왜 박스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날라가 있지? 그래서 친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도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친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야 움직여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서 찍은 거는 다 이제 친구가 거의 잔상으로만 남겨졌죠. 그래도 뭐 밝은 곳에서 찍은 거는 뭐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군산 여행은 즐거웠고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 짜장면도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화교 출신 분들이 이제 그때는 또 뭐 1950년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1950년대 저기 1950년이 6.25잖아요 6.25 전쟁이었는데 1950년대부터 뭐 60년대인가 60년대까지 뭐 그 저기 중국집을 화교분께서 운영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60년에 또 다른 저기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그게 이제 지금 군산에 있는 거기 이름 까먹었어요. 거기 중국집. 뭐 빨간 벽돌 건물 중국집이라고 그 지금 해설이 돼 있었는데. 근데 제가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저기 관련된 해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거든요. 뭔가 알고 이렇게 느끼면 좋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뭐 빨간 벽돌과 뭐 시멘트로 뭐 만들었다 그랬죠. 짜장면 뭐 평범했습니다. 엄청 맛있다. 막 진짜 너무 맛있다. 막 세종에서 저기 군산 가서 꼭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하면은 아니고요. 군산 가서 저기 지금 놀다가 짜장면 먹고 싶다 싶으면 먹으면 좋을 맛입니다. 뭐 돈이 아깝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맛있었어요. 이름을 까먹었네. 그렇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기 진포 해양 테마파크도 있잖아요. 진포 해양 테마파크도 있고, 거기 또 뭐가 있죠? 진포 해양 테마파크하고 곳곳에 또 숨겨진 장소들이, 뭐 조선은행도 있어요. 근데 현재 조선은행으로 불리진 않고요. 뭐 근대건축 기념관인가 뭐 있습니다. 그것도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할게요. 구 조선은행이죠. 조선은행인데 그 조선은행이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줬대요. 저도 이제 써있는 대로 이제 배우기만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땅을 또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조선은행에서 일본인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쪽 땅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남겨놓은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훼손된 게 많이 없고, 그래도 원형 그대로를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이제 딱히 뭐 이제 다른 거를 하는 게 기억이 나면 말씀드리는데, 뭘 했죠? 이제 뭐를 딱히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그리고 제가 제 차를 안 타고 가고 친구가 차를 태워줬어요. 친구 차가 이제 가족 차거든요. 가족 차가 이제 K7인데, K7이면은 현대차로 치면은 차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랜저 정도죠? 맞나? 소나타가 K5하고 같은 거의 급이니까 K7이면 그랜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차량일 거고요. 같은 등급 그랜저급을 타고 가니까 와, 이게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엄청났습니다. 승차감이. 차가 지금 13년식이거든요 그 차도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이게 차급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센터페시아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촌스러움이 딱히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좀 너무 맨들맨들 해가지고 좀 그 연식대 차량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연식대 차량들에 비교했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좀 내장재가 좀 산티가 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와, 차가 엄청나요. 지금 뭐 제 차하고 비교하면 거의 리무진입니다. 승차감도 좋고 그랬죠. 가운데 시계도 딱 박혀있고. 근데 그때 당시 한 13년도 이 당시에 뭐 시계 박힌 차량들이 많았죠. 고급차들 좀 시계 박힌 차량들이 약간 고급차의 상징,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좋았죠. 그거 타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어쩌다 보니까 해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해지는 거 딱 보고 마무리를 하자 해가지고 해넘이라고 하죠. 해넘이도 봤어요. 이게 그날 좀 안개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새만금 방조제 가서 봤거든요. 거기가 또 해넘이의 엄청난 명소지 않습니까? 거기 서해잖아요. 해지는 곳. 안개가 조금 있었는데, 그 안개가 조금 있었는데도 해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완전 빨갛게. 사진 좀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멋있었습니다. 진짜 멋있었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연 경관이 주는 그 좀 대자연이잖아요. 대자연이 주는 그 느낌은 감히 인공물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이 거의 일주일이 지금 너무 바빴어요. 지금 거의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이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쉬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알바를 갑니다. 주말이 의미가 없어요. 알바를 하니까 평일날이 좀 널널하면 좋은데, 그래도 뭐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물론 그 연휴 때 그 강원도로 가긴 합니다. 근데 강원도 가서 호캉스 해야죠. 진짜 생존을 위해서 호캉스 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거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요. 몸이 지쳐가지고 지금 독감이 나은 지가 지금 많이 되질 않았는데 계속 너무 좀 쉬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몸살이 있어요. 아직까지 몸살이 낫질 않고 있습니다. 나을 수가 없어요. 바쁩니다. 일상이 다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또 배터리도 어느 정도 충전을 시켰고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뭐 제가 뭐 다 말했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방대하게 있었는데 다 못했으면 뭐 다음에 또 날 잡아서 또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제가 또 대본이 없잖아요. 대본을 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뭐 흐름을 잡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편집할 때 보면 좀 저기 좀 실 있는 말이라고 하죠. 실 있는 말이 없어요. 다 실 없는 말입니다. 좀 저기 양질의 방송이 돼야 돼. 방송이 아니죠. 양질의 영상이 돼야 되는데 뭐 별로 저기 의미 없는 그런 영상이다. 그럼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제가 영상의 저 개념 자체가 아무 말 대잔치잖아요. 근데 아무 말 대잔치가 양질의 저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려면 기본 저기 지식이 엄청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 지식이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저기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가 양질의 아무 말 대잔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기 그거죠. 심심할 때 약간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군것질거리처럼 적적할 때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래서 좀 제가 뭐 항상 편집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면은 너그럽게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또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일부터, 내일은 또 일하고요. 내일 다행히 내일 오후 근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쉴 수 있겠군요. 예, 괜찮아요. 또 그 다음날 또 주말 알바긴 한데 저기 일요일날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 그날은 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루가 또 저기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제가 9시간 일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이게 안타깝게 날리면 마음이 아프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또 일이 있으면 또 일을 해야죠. 예, 명절일 텐데 여러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잔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동 끄죠.